날 것 그대로. 아시겠지만 이 실시간에서 말하는 것을 언제든지 지금 우리 신랑님이 등장할 수 있고 과거의 신랑님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날 것에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저는 나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이라는 그 컨텐츠에서 뭐 많은 것을 녹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더더욱 더 제가 없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된다는 얘기가 또 하나 되겠죠. 베트남 첫 방문 일정 6박 7일. 베트남이 불경기라서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우리 와이프랑도 얘기를 해보면 베트남이 불경기라는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와이프가 불경이기 때문에 신부가 많아요 라는 워딩을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우리 와이프와의 대화, 또 제가 직원하고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총합해보고 신부들의 어떤 그 지원 현황을 봤을 때 느낌적인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드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다만이 있습니다. 다만 그에 비해 신부들이 눈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연애 방식이 아무래도 신부들에게 매우 유리하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찍먹하려는 신부들도 점점 매우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거는 아마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업계에 어느 방향으로든 어느 방식으로든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는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부들이 매우 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연애 방식으로 찍먹하는 신부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거는 이 업계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 국제결혼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까지 신부의 중대한 사유로 파혼한 사례가 0건입니다. 돈을 무리하게 요구한 적도 없어요. 없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제가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베트남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즉 정상적인 결혼을 추구하시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건 사고가 발생하죠? 정상적인 결혼을 안 하니까요. 문제되는 경우는 뭐죠? 네, 정상적인 결혼을 안 하니까요. 비정상적인 결혼을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을 추구하시면, 그리고 정상적인 방향성을 갖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면,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결혼에 임하면 문제가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부간의 문제로 파혼을 한다거나 남녀간의 문제로 파혼을 한다거나 이혼을 하는 사례는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제 말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뭐 이런 일로 파혼하는 사례는 없다 이거예요. 실시간 하고 있잖아요. 있으면 나와 보세요. 이 문구가
거의 1시간은 안 없어지고 제가 편집해서 또 올릴 예정이거든요. 있었어요? 뭐 전통원래 포함이에요. 있었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상적이지 않는 결혼을 시키질 않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문신이 허리에 커다랗게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논쟁거리가 안 되지 않나요, 이제? 문신이 자그맣게 하나 있는 거 이니셜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말고 문신이 허리에 커다랗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는 논란거리가 아니잖아요. 논쟁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문신이 괜찮은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쵸? 최근에도 저한테 구독자님이 문자가 왔어요. 이런 식이에요. 문신이 허리에 커다랗게 있는데 제 영상을 보고 갑자기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 걱정이 드는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그 신랑님은. 그게 걱정이 원래 안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문신이 뭐 쿨하고 성격이 쿨하고 마인드가 매우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신이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정상적이지 않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논하기 이전에 이 신랑님이 정상적이지 않는 결혼을 한 거예요. 아, 정상적인 결혼을 했으면 왜 나한테 문신이 허리에 커다랗게 있는데 괜찮냐는 질문을 왜 하겠어요. 즉 본인이 정상적이지 않는 결혼을 이미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또 뭐가 있어요? 균형이 깨져버릴 정도의 외적 차이, 외모의 차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져버릴 정도로 그 외모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은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절절절 긴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자기가 나자빠지기 전까지. 자기가 지쳐서 포기하기 전까지. 이미 신랑이 자기 발 아래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런 신부들은 한국에 와도 계속 돈이에요. 계속 뭐 사줘야 되고 충족시켜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닌데 요렇게 하면 좀 이해가 편할까요? 그러니까 중매 결혼이잖아요. 중매 결혼은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거예요. 뭐 볼 게 그거밖에 더 있냐라는 식의 뭐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쁜 여자를 추구하는데 결국에 이쁜 여자를 계속 이쁘게 공주처럼 품위를 지켜줘야 돼요. 그 돈을 계속 때려 박으면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실제 솔직히 계속 돈을 때려 박아줘야 되잖아요. 그 여자는 공주 대접을 받으려고 국제 결혼을 신청했을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요번 달도 마찬가지예요. 전통 원래 비용 다 조율했고 돈 요구하는 신부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우리 신랑도 지금 있잖아요. 우리 신랑도 기숙사에도 있고 그다음에 비자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 원래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실시간에 언제든 들어와서 이 글을 이거 안 없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적은 거 언제든 보실 수 있게 떳떳하게 적어 놨잖아요. 찢어져요. 가랑이만 이게 핵심이야. 가랑이만 찍어져요. 가랑이만 찢어져요.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이 실속 없이 가랑이만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 편이 더 좋겠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거 당해낼 재간이 있는 사람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이뻐. 근데 베트남에서도 좀 부잣집에 시집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 결혼을 결정했어. 근데 한국 남자들은 어쨌건 나이가 많아. 괜찮아. 그런 건 괜찮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쁜데 국제 결혼이라는 중매 시장에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기 외모의 가치를 정당하게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부겠죠. 그건 100%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 베트남에서 부잣집에 시집 갈 수 있는 그 정도 외모인데 본인이 어떤 이유에선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유에선지
한국 국제결혼 중매 시장이죠. 쉽게 말해 중매 시장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어쨌건 자기의 그 외모를 알고 있고 그 외모를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100%의 그런 입장을 갖고 있겠죠. 이거 100%예요. 팩트입니다. 예외 없다. 그럼 그 여자가 추구하는 게 나이 맞는 신부는 오케이라 이거야. 괜찮다 이건데 한국에 왔더니 한 설거지 알바해서 네 용돈 해라. 아니면 뭐 저기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좀 이 정도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카페랑 유튜브랑 카페 올렸죠. 베트남 아내가 진행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신부님들이 저를 매우 불편해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하거든요. 왜냐면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거를 하면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어요. 신랑님들 그리고 신부님들 초반에 적응하는 그 과정에서 초반에 좀 교통 정리만 좀 해도 잘 사는 커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런 역할 또 잘해요. 우리 와이프 중국 패밀리 채널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역할에 특화되어 있다는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못하지 않습니다. 잘할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 베트남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흘릴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선배잖아. 신부들이 봤을 때도 선배잖아요.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있는 선배가 얘기해주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우리 나중에 신부들이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에 오면 신부들이 저기 교육을 가요. 신랑님이랑 보통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거기에 도우미로 오는 베트남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대부분은 좋은 여자이겠지만 가끔은 그 여자애들 자체가 도우미라고 와놓고서는 국제 결혼을 방해하는 그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보다는 100배, 1000배 우리 와이프가 낫죠. 왜 그러냐면 우리 신랑님들이고 최선을 다했겠죠. 요번 6월 이후 성혼 대신 약혼 하시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신부가 한국에 오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서비스의 시작은 1월인 거예요. 제가 영상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1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6월에 신부님들 면담했죠. 매달 제가 신부님들 직접 1대1 면담. 여기 카페에도 글을 적었지만 6월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어쨌건 핵심 키워드는 감사. 신랑님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이 편이 더 좋겠다. 남편에게 감사.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였어요. 자, 불시에 핸드폰 검사했고요. 배신에 대한 얘기. 항상 하는 거죠. 항상 하는 거. 화상통화 빈도 시간. 제가 조금 신경을 좀 쓰는 어린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제 판단일 수 있겠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토픽 4월 5월 100% 합격입니다. 합격 못하는 게 좀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제대로 공부만 하면 합격 다 합니다. 솔직히 토픽 1급 합격을 못한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불합격하면 공부 안 한 거야. 자, 우리도 간혹 우리 신부님 중에도 불합격한 경우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 다음에 합격을 했죠. 근데 공부 안 한 거 맞아요.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신랑님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요번엔 없지만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 공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압박과 잔소리를 하죠. 왜냐면 공부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한다는 걸 저는 아니까. 공부를 하면 합격하는 걸 알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 공부를 안 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솔직히 제가 가진 힘이 있거든요. 원장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저를. 그렇지만 어쨌건 우리 신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원장은 아니지만 저에게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최대한 이용해서 제가 우리 신부님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넣고 있죠. 토픽? 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옛날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 와이프도 자기가 직접 저를 따라서 처음으로 한국에 오는 그 여정을 한 뒤에, 와, 오빠 이렇게 힘들었겠다. 오빠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한 거야? 라고 했어요. 너무 힘들다. 나 당분간 베트남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말했다가도 향수병이 오면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거는 논외죠, 논외. 그렇지만 그때 돼서야 자기가 직접,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얼마나 힘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죠. 그 다음에 보살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헤어야 되는 것도 다 아는데, 그게 자기가 직접 해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했고, 뭐 한국 혼인신고 서류 준비나 베트남 비자 접수 지금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입국을 앞둔 신부님들 또 따로 교육해요. 많은 단점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0가지 단점이 있다면, 예를 들면 한 8가지 정도의 단점은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해 줘야 돼요. 그냥 진심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해해 줘야 되고, 예를 들면 2가지, 이거는 전부 다 중대한 귀책은 아닌 거예요. 중대한 귀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2개는 2개 정도, 1개에서 2개 정도는 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거나 용납하기 어려운 거, 내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야, 내가 너 양보해 준 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게 8개야. 근데 이 2개는, 그렇다면 이 2개는 네가 나한테 양보를 해줘야지, 네가 맞춰줘야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2개는 양보하면 안 되겠죠. 납득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얘기해서 고치도록 해야 돼요. 저랑 힘을 합쳐도 너무 좋죠. 우리 신랑님들은 저랑 힘을 많이 잘 합쳐요. 다행히. 저랑 상담도 많이 하고 저랑 면담도 많이 하고 저에게 의견도 많이 물어봐 줘요. 감사하게. 제가 항상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한 100번은 말한 것 같아요. 우리 신랑님들의 평균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랑님들의 평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항상 문의하셔라, 물어보셔라, 적어도 제 생각에 대해서 알고 가셔라, 이렇게. 제가 단 인간을 180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8개를 양보했으니 2개 정도는 너가 나한테 와줘, 너가 나한테 맞춰줘 라는 얘기지, 맞춰줘 라는 거지 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와 똑같아지란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아무튼 10개 중에 뭐 한 7개에서 8개를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이게 참아주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지고 1개에서 2개, 3개 정도는 나한테 맞춰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저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지 나랑 똑같이 바뀌어달라는 요구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선에서 이 정도면 노력했구나. 이 친구도 노력했네. 이 친구가 바뀌려고 하는 거 진심이네. 이 친구 시간을 두고 본다면 점점 나아지겠네. 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서 기분 좋게,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가 싫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거 전제 조건도 내가 잘했기 때문이겠죠. 이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저 친구도 잘해주고 저 친구가 잘해준 거를 고마워하고 또 내가 잘해주고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너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7월 4일에 전원준이 쏜다. 여기 있죠? 아시죠? 카페랑 유튜브 게시판에 공지가 있어요. 저번에 오셨던 신랑님들도 있겠지만, 저 홍보 안 해요. 술 한잔 산다고 하면서, 무슨 회사 홍보를 한다거나, 업체의 장점을 막 필요한다거나, 저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어필한다거나, 절대 없어요. 물어보면야 대답은 하겠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절대 없어요. 왜? 저도 불편해요. 저도 그냥 기분 좋게 나가서 가볍게 술 한잔 먹고 또 조금 술이 조금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먹었어요. 저는 좀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오버해서 먹긴 했는데 아주 기분 좋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고 어깨로는 업체 사장이 주선하는 술자리에 국제결혼이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주가 돼요. 근데 제 말은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먼저 한 선배로서의 감히 주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업체 홍보를 한다거나 업체의 어떤 업체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거기서 참여하신 분들을 좀 뭔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게 한다거나 이런 짓거리는 애초에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저는 아시겠지만 당당한 걸 되게 좋아해요. 떳떳하고 당당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재밌게 편하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왜 그러면은 너 업체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하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 소통이 잘 되신 분들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면 추후에 당연히 저한테 계약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제가 그 분들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서 계약을 따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약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는 해요. 절대로 그런 식의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편하게 술 한잔 하면서 국제결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 하실 분, 이미 다른 업체랑 결혼을 이미 끝내신 분들은 제가 갑자기 얘기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런 분들은 전화를 먼저 하세요.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듣고 싶은 분은 전화하세요. 그리고 바뀔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우리 아직 예비신랑님들, 다른 데랑 계약했어도 상관없어요. 저를 통해서 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가르친다라는 게 아니라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스스로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랑 계약하셔도 계약하셨고 상관없습니다. 오셔서 저랑 술 한잔 먹으면서 올바른 결혼이 뭔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과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야기하실 분들은 오세요.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맞던 틀리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자, 뉴라이프 국제결혼 2026년 6월 월간 보고였고요. 뭐 점점 나아질 거예요. 저도 처음이라 뭐 구독자님하고 통화했던 내용들을 좀 더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준비하고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좀 더 많이 공유하고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시간들 마련할 거고,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신랑님들이 들었을 때 저거 내 얘기인데 기분 나쁘네 이러지 않도록 이야기를 많이 믹스하고 그 다음에 좀 각색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그 외의 신랑님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실시간을 좀 더 잘 운영해 볼 생각이 있어요. 날 것 그대로 이 실시간에서 아시겠지만 이 실시간에서 말하는 것을 언제든지 지금 우리 신랑님이 등장할 수 있고 과거의 신랑님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날 것에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저는 나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이 채널 이 실시간이라는 그 컨텐츠에서 뭐 많은 것을 녹여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는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정기적으로 공격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더더욱더 제가 없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된다는 얘기가 또 하나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